슈퍼리키였습니다. 저는 현재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국내에 판매가 시작된 폭스바겐 아테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아테온이요, 사실 좀 정말 뒤늦게 데뷔한 차량이기는 해요. 뭐 디젤 게이트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 리콜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좀 늦은 만큼 폭스바겐은 이 아테온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이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아테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2017년도에 독일에서 폭스바겐 아테온을 탔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폭스바겐 아테온과의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아테온과의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아테온에 대한 이야기들 설명을 좀 더 붙여보겠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MQB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제법 긴 전장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루프라인을 갖고 있는 패스트백 세단입니다. 여기에 최고 출력 190마력과 40.8kgm의 토크를 가진 2.0L TDI 디젤 엔진 그리고 7단 DSG 즉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조합해 전륜으로 출력을 전달합니다. 참고로 이를 통해서 리터당 15.0km의 복합 연비를 확보했고요, 각각 13.6 그리고 17.2의 도심 및 고속 연비를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밸런스가 좋은 차량이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만큼 그런 퍼포먼스라던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에 파사트가 그리고 파사트 GT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법 고성능 모델이 들어오길 바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독일에서 시승을 했었던 폭스바겐 파사트 TDI 240 혹은 TSI 280 같이 굉장히 200마력을 바로 넘어버리는 그런 고성능 모델에 대비해서 기존의 파사트와 파사트 GT의 파워트레인의 차이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기자님, TDI 190입니다. 네, 아쉽죠? 사실 개인적으로. 먼저 엔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아테온이 프리미엄의 이제 이런 질감을 좀 추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대가 좀 많았어요. 왜냐면은 독일에서 시승했던 아테온이 머릿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독일에서 제가 아테온 TSI 280 그리고 TDI 240을 시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솔린 280마력 사양과 디젤인데 240마력의 사양을 시승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여지없이 또다시 어찌나 결국은 TDI 190, 그러니까 190마력의 TDI 사양이 장착되었습니다. 물론 TDI 240이 3리터 디젤이었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2리터 디젤이요. 똑같은 2리터 디젤인데 190마력짜리를 갖고 와버린 거예요. 전 이건 정말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폭스바겐이 아테온을 약간 니어 프리미엄 세단으로서의 포지셔닝을 하면서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많이 부여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이 차가 단순히 디자인이나 주행 성능, 디자인이나 이런 실내 공간이 아니라 주행 성능에서도 기존의 파사트와 파사트 GT를 앞지르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기대가 와르르르 무너진 거죠. 그게 제일 아쉬워요. 물론 이제 280, 그러니까 TSI 280은 국내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양이에요. 그 사양은 국내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되고 유럽에서도 그닥 의미가 없는 사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240은 정말 완성도가 너무 좋았거든요. TDI 240은 정말 즐거웠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TSI 280보다 TDI 240으로 서킷을 달리고 와인딩을 했을 때가 더 즐거웠거든요, 독일에서. 그 정도로 TDI 240에 대한 셋업이라던가 밸런스, 그런 퍼포먼스 이런 게 정말 매력적이고 우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갖고 아테온이 국내에 어떤 모습으로 데뷔할까를 굉장히 기대했는데 그냥 TDI 190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판매가 시작되는 거죠. 물론 이 TDI 190도 충분해요. 기본적인 가속 성능이라던가 뭐 그런 연비라던가 뭐 군더더기 없는 차 맞아요. 그리고 진동도 정말 없어요. 정말 진동 정말 너무 잘 잡았어요. 근데 시끄러워요. 이게 속도가 붙으면 뭐 어차피 풍절음이라던가 로드 노이즈라던가 이런 드라이빙에 대한 소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진 않은데 저속 시, 아이들링 시는 굉장히 시끄러운 편이에요. 대신 진동은 크지 않다라는 거, 요거는
디젤 엔진이 갖고 있는 소음과 진동 중에 진동을 훌륭하게 억제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음 같은 경우도 평이에요. 막 그렇게 아주 막 시끄럽다라고 막 정말 요란하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동급의 디젤 세단이랑 뭐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예가 이제 푸조 508인데 푸조 508은 소음은 약간 작은 편인데 진동은 약간 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테오는 그 진동은 정말 우수하게 잡아내고 소음이 평이한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테온에 대해서 190마력은 충분해요. 지금 보시면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엑셀라이트를 좀 줬을 때도 약간 기분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디젤 엔진의 특유의 갤갤갤갤 거리거나 거칠거칠한 느낌이 아니라 제법 시원스럽고 매끄럽고 아주 부드럽게 잠진된 가속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발진 성능이라든가 고속주행, 고속추월, 정속주행 등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전반적인 만족감을 보여줘요. 다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TDI 240이 남아있을 뿐이죠. 이건 뭐 개인적인 경험인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정말 혹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가까운 시일 혹은 뭐 유럽을 가실 일이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폭스바겐 아테온 TDI 240을 시승해보세요.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힘차고 정말 잘 달리는 차량이에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경험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자동차 경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테온에 적용된 7단 DSG는요 굉장히 평범해요. 네, 평범해요. 폭스바겐의 그런 DSG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뭐 약간 저속에서는 히스테리를 부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뭐 일상적인 주행에서 크게 거슬리거나 아쉬움은 없고요. 기본적인 변속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과거의 단점이었던 변속 충격도 굉장히 잘 다듬어내서 일상적인 주행은 물론이고 뭐 대다수의 주행 상황에서도 고루고루 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변속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패들 시프트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한 매력 포인트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빠르게 변속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변속 시의 충격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또 이 부분은 분명 아테온과 폭스바겐 그리고 이 DSG 브랜드 그러니까 모두에게 정말 자신감을 실어주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차량 주행 전반적인 움직임은요 뭐 평이한 것 같아요. 뭐 차량에 어떤 컨셉이 있다거나 명확한 뭐 아이덴티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그냥 평범하게 데일리로 살 수 있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전달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체는 뭐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간간히 있고 자잘한 진동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막 거슬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프리미엄 차량이라고 뭐 폭스바겐 스스로가 자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향에 대한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기본적인 조향 반응도 뭐 리니어한 편이고 뭐 우악스럽거나 막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겁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평이에요. 누구라도 쉽게 적응하고 누구라도 그냥 뭐 괜찮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향 시스템과 조향 반응 셋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차량의 움직임도 굉장히 명확해요. 뭐 아주 날렵하거나 아주 날카롭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움직여주고 뭐 전륜구동 특유의 막 언더스티어가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것 그런 것도 아니에요. 되게 뉴트럴하게 최대한 차분하고 편안하게 잘 셋업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급격한 스티어링 휠에 굉장히 잘 반응해 주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파사트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전체적인 완성도하고 그런 한계 지점이 조금 더 깊어졌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조금 더 적극적이고 더 여유를 올려서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선사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독일에서 아테온 T-SI 280 탔을 때 정말 짜증났던 게 그 노면에 이렇게 우두투두한 지형을 지나가게 되면요 차량의 하부하고 루프하고 엔진의 공명이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비강이 되게 간질간질하고 막 어딘가 막 좀 이렇게 소름 돋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좀 번잡한. 근데 지금 TDI 1904 같은 경우는 노면에 대한 충격이
느껴지고 요거를 좀 많이 다듬어 주면서 운전자 엉덩이나 허리 쪽에는 요런 질감을 지나고 있어 라는 정도의 정보는 주고 있는데, 뭐 공명이 돼가지고 비강이 울린다거나 아니면 뭐 귀가 간지럽거나 이런 증상은 없는 것 같아서, 얘가 그러니까 이 TDI 190 사양이 그 TSI 280 사양보다 조금 더 밸런스라던가 완성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잘 마감이 되었다라는, 차량 주행 전반에 대한 느낌을 얘기하자면 약간의 단단함은 느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이하고 보편타당한 셋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노면에 올라온 충격을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여유롭게 표현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만족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사용하기 좋은 셋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차량을 이제 가리켜서 약간 저가 A4? 저가 A7이라고 혹은 A5 그런 패스트백 세단 계열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아우디의 느낌보다는 폭스바겐 고유의 느낌을 잘 살렸고요. 많은 분들이 아테온 데뷔와 함께 이거 약간 리틀 A7이다 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이 차가 아우디 A7이랑 닮아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스타일이 비슷한 것 뿐이지 차는 완벽하게 다른 차량이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차가 조금 더 부드럽고 여유로웠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테온이 그 프리미엄 세단으로 출시가 된 거지 스포츠 세단이라던가 뭐 이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강조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고 조금 더 부드럽고 세련된 드라이빙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동 성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양산차 브레이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말을 하세요. 근데 캐딜락 같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브레이크가 탑재된 차량도 그런 차량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급브레이크 한 두세 번만 밟아도 브레이크 성능이 대대적으로 하락해서 정말 몹쓸 정도의 불안감을 선사하는 차량도 있긴 하지만, 폭스바겐 아테온은 적당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독일에서 그 린스터링에서 폭스바겐 아테온을 서킷 주행을 했었는데, 뭐 100%는 아니었어요. 100%는 아니고 인스트럭터 인솔 따라서 주행을 했지만, 어쨌든 서킷에서 제법 큰 코너라던가 다이나믹한 그런 구간을 지날 때에도 차량이 충분히 잘 버텨줬다, 브레이크가 꾸준히 제 성능을 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준수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테온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그 아테온 시승을 독일에서 두 대를 했어요. 아테온 TSI 280이랑 TDI 240을 시승을 했는데 TSI 280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디젤밖에 못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 최적화? 캘리브레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어딘가 좀 잘못 만들었다? 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폭스바겐 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폭스바겐 아테온 TSI 280을 시승하는 2시간, 3시간의 시간 동안, 처음 시승하는 2시간, 3시간 동안 정말 타자마자 5분 만에 이 차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저와 같이 동행을 했던 다른 기자분과 둘이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그분 영상을 찍으시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 이 TSI 280 얘기를 하지 말자, 다른 얘기를 하자 라고 해가지고, 자 3시간 동안 30분 동안 그 아테온 TSI 280에 대한 이야기와 서로 그 필링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캐딜락 브랜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가솔린 사용 왜 안 갖고 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비추요. 굳이 한국에서, 그리고 굳이 디젤밖에 잘 못 만드는, 그렇게 느꼈어요. 디젤을 정말 잘 만드는 폭스바겐 차를 두고 굳이 TSI를 엔진 장착한 폭스바겐 가솔린 차량을 사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말리고 싶어요. 약간 그런 차였어요. 아테온 TSI 280은요. 좀 그런 차였습니다. 근데
그 독일에서 먹었던 음식들은 제 입맛에 잘 맞았어요. 근데 어느 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짜게 먹는다 하는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별로 안 짜게 먹어요. 진짜 제가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 다녀봤지만 우리나라보다 짜게 먹는 데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국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네, 그런 얘기 갑자기 좀 하고 싶었어요. 진짜 그 독일에서 먹었던 파스타 너무 짜요. 독일에서 그 아테온에 시승을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레스토랑 코스 요리를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체 요리로, 그러니까 에피타이저로 이제 약간 호밀빵에다가 오리 훈제를 올리고 야채를 약간 곁들이고 소스를 좀 이렇게 곁들인 그런 음식이었어요. 근데 얘네 오리 훈제는 어떤 맛일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가 보면 훈제라고 한다면 거의 다 익혀있는 듯한 느낌인데 이쪽은 그 저온 그 훈연, 진짜 오리지널 훈연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 뜨거운 물에 삶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에 데쳤다 꺼낸 살코기를 썰어서 낸 듯한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식감이 되게 궁금하고 맛이 궁금했는데 먹는 순간 이 오리의 맛 이런 걸 떠나서 그 아무래도 생고기를 훈연했을 때 느끼는 그 약간의 그 비릿함 요거하고 그 입안 가득 느껴지는 소금이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거기가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데요, 독일에서는. 근데 정말 음식이 짜고 막 그래가지고 먹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설마 우리 아시아 애들 한국에서 왔다고 놀리나 해서 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리고 아테온 같은 경우는요, 아테온이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차로 막 서킷을 탈 차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서킷을 탈 필요가 없는 차예요. 근데 완성도가 좀 있다 보니까는 서킷을 타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가끔 촬영을 하다가 인제스피디움이나 영암 KIC를 가다 보면은 이제 일상적인 자동차, 그러니까 뭐 소나타라던가 아반떼는 많이 타시지만 소나타라던가 그랜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SM3 이런 차량을 서킷 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일산과 약간 서킷을 타되 일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신 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아까 서킷 얘기를 잘 해서 좀 약간 좀 타이밍이 좀 안 맞긴 한데 어쨌든 서킷 주행했을 때 경험이 있는데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쵸? 폭스바겐 디젤은 뭐죠? 연비죠. 그래서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지금 카올릭 채널에 올라와 있을 거긴 한데 시승을 하면서 아테온의 자유로 연비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자유로 50km 기간 동안 정속 주행을 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나올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리터당 22km대 기록이 나왔어요. 사실 절대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나쁘지 않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결과였고, 또 아무래도 비슷한 시기에 제가 지금 더 뉴 말리부 디젤을 시승을 하면서 자유로 연비를 측정을 했는데 다단화의 차이인데 대신 반대로 변속 그 엔진 배기량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리부 디젤이 조금 더 높은 효율성을 선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리터당 22km 충분히 매력적인 수치라고 생각이 돼요. 폭스바겐 아테온의 경쟁 모델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푸조 508인 것 같아요. 비슷한 레이아웃이라던가 뭐 체격은 508이 좀 더 작은 게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레이아웃과 유사한 파워트레인 패키지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의 대상이라고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뭐 취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아주 큰 차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508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캐딜락 CTS가 먼저 떠오르네요. 캐딜락 CTS가 이제 5천만원대부터 6천만원, 7천만원대까지 퍼져 있는데 그 엔트리 사양들, 그러니까 후륜구동 사양들이랑 어느 정도 가격이 중첩되어 있어요. 하지만 캐딜락을 사는 사람과 폭스바겐을 사는 사람은 완벽하게 나뉠 거예요. 캐딜락은 스포츠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면 정말 좋고, 아테온은 대중적이면서도 간간히 좀 즐길 수 있는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폭스바겐은 점점 프리미엄 브랜드의 어필을 할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 영업이익을 개선하려고 할 것인데,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까지 폭스바겐이 만들어 왔던 거, 폭스바겐이 선보여 왔던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국내 시장에서의 이미지겠죠. 그러니까 폭스바겐 차 잘 만드는 거 잘 알잖아요, 다들. 연비도 좋고, 뭐 기본적인 운동 성능도 좋고, 뭐 무엇 하나 크게 빠지지 없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디젤 게이트라는 조금 좀 쓰라린, 좀 아픈 기억을 갖고 있어요. 폭스바겐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슈를 잘 극복한다면 폭스바겐 아테오는 분명, 아 그래, 폭스바겐은 그래도 만들긴 참 잘 만들어, 이러면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주행 막바지가 다 되어가고 있고요. 자, 이제 차량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 폭스바겐 아테온과 함께 주행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폭스바겐이 추구하고자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그런 브랜드 전략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다만 소비자들이 지금 당장 니들이 프리미엄에 젖혀있다고 너희 프리미엄 브랜드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폭스바겐도 조금 더 텀을 두고 점점 브랜드의 가치를 좀 더 끌어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폭스바겐 아테오는 굉장히 적당한 마일스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량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완성도라던가 뭐 가치라던가 주행 질감이라던가 효율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차량은 분명해요. 다만 이 차의 가격대가 참 경쟁 모델이 많고 또 대체할 수 있는 차량도 참 많아요. 우리가 꼭 이 중형 세단, 뭐 프리미엄 세단 혹은 뭐 이런 디젤 세단을 범주에 두지 않더라도 뭐 SUV 계열로도 갈 수 있을 거고, 뭐 크로스오버 계열로 갈 수도 있을 거고, 뭐 스포츠카 계열로도 갈 수 있을 거고, 뭐 등등등 이렇게 판매 가격대가 굉장히 넓고 또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바리에이션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바리에이션을 갖고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존재감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폭스바겐 아테온은 그 아테온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실용적인 걸 추구하고 또 편안한 대중적인 그런 보편 타당함을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원하는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 사람의 그런 가치관을 한 번 더 알아보고 대변하고 내놓을 수 있는,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폭스바겐 아테온과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카올릭 디마스였습니다.